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익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뭔데 저런 토익 점수 올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을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97년생이에요. 원래는 16학번으로 들어가는 게 현역이죠. 소위 말해서. 현역으로 국민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퇴를 하게 되었고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에는 18학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학번으로의 어떤 간호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의 이런 간호대생으로서의 이런 기록들을 남기면 좋겠다,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소위 말해서 공스타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스타그램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학년의 어떤 모든 4년간의 학교 생활, 공부하는 것들, 대외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어학 점수 쌓는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해서 어학 점수를 올릴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취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조금 경험담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그냥 제가 하는 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된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까지, 도움까지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점수는 600점대였어요. 600점대도 아니에요. 600점이었는데 이 600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인 토익 점수로 나왔던 점수는 아니고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영어 교양 분반을 위해서 봤던 모의 토익이 있었어요. 유형도 몰랐고 한 번도 모의고사를 풀지 않았던 이 상태로 가서 시험을 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왔던 점수가 600점이었고 20문제 정도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으로 이렇게 쭉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본 토익 점수가 600점이 나왔고요.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해서 토익 점수를 목표하는 데까지 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학을 2시즌 정도를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2학년 겨울방학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토익을 이제 딱 시작을 하면서 아직 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 토익 시험을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공인 토익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점수가요. 1월 달에 본 거죠. 2020년 1월에 받고 총점 725점이 나왔고 이때 LC 355, RC 370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저는 사실 방학 때 토익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 하면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도 했고 학원을 한 달 동안 잘 다녔어요. 그러고 2월 달에 시험을 보려고 봤더니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토익 시험이 문을 안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제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안타까웠던 게 1월 달에 이렇게 쭉 공부했던 거를 2월 딱 그 초쯤에 시험을 딱 봤으면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딱 시험을 보게 됐을 때가 가장 점수가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품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면 학기 중에 봐야죠 뭐. 학기 중에 근데 공부를 할 계획은 없었어요. 학기 중에는 학기 공부에 좀 집중을 해야지 토익까지 괜히 이렇게 건드렸다가 이것도 못 챙기고 저것도 못 챙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공부 안 한 상태로 방학 때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냥 토익 시험이 재개하면 그냥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4월 달에 열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점수가 총점 860점이 나왔고요. LC가 445, RC가 415점이 나오게 됩니다. 3학년 여름방학에 다시 토익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3학년 여름방학이 딱 되고 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4월 달에 받았던 성적이 860점이었잖아요. 40점 정도는 혼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2, 천재, 리딩, 리스닝 책
요거 2개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어책을 따로 사용한 거는 없고요. 요 책으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고 오답하고 모르는 단어 따로 정리해가지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토익 시험장에서도 저는 사실 이 하나의 세트의 문제를 다 푸는 게 조금 집중력도 집중력인데 일단 재미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 때문에 공부를 할 때에 하루는 LC 1회차 전체를 다 풀면서 RC는 파트 5, 6만 풀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LC는 한 회차 다 풀되 RC 같은 경우에는 파트 7만 풀고 오답은 항상 했고요. 저만의 어떤 미니 모의고사인 느낌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7월 달에 혼자 독학을 어느 정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8월에 시험을 봤을 때에 900점을 받게 됩니다. 900점을 이렇게 7월 달에 공부 독학한 거를 가지고 8월 달에 900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미 860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 전 방학에 공부해서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900점이 좀 쉽게 도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학원은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비싼 편도 아니기는 한데 그 한 달 내가 진짜 딱 돈 낸 만큼 공부는 하고 와야겠다. 돈 낸 만큼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야겠다. 거기서만 주는 이제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잘 챙겨야지. 스터디 딴 데 가서 구하고 막 이러려면 복잡스럽고 이런데 거기서 스터디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그 스터디 잘 챙겨야지. 저는 이제 신촌 YBM의 이기토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주말에 좀 특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특강은 비수강생도 들을 수 있는 특강인데 어쨌든 수강생을 우선으로 기회를 주는 그런 특강이었거든요. 근데 무료로 주말에 수업해준다는데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주말까지도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 가서 뽑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뽑아서 그 한 달을 꽉꽉 채워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강사분께서 말씀을 하시길 730점, 735 정도까지는 학원에 진짜 출석만 하고 엉덩이만 의자에 붙이고 있으면은 학원이 만들어줄 수 있는 점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학원을 다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900점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00점 반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은 900점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860이라는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900점에 도달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2020년 8월에 900점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그 900점 딱 하고 토익을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동기들이 애들이 다 막 성적이 930, 950, 막 높으면 970, 80 이런 애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을 보면서 900점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900점이라는 목표는 달성해 놨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사실 쉽다고 제가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토익 스피킹을 하게 됩니다. 딱 그 2주 수업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걸 레벨 6을 받았었는데 레벨 6을 받고 나서 이거는 한 번 더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볼 때 시험 응시료가 너무 비싸요. 토익 2번 보는 수준의 그 응시료거든요. 그럼 차라리 토익 2번을 더 봐가지고 900점보다 더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토스는 아직까지 간호학과에서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없는 분들이 더 많은 반면에 토익은 제 주변만 봐도 토스는 안 가지고 있어도 토익은 900점 이상 900점이 초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토스를 한 번 더 볼 바에는 다른 애들이 지금 토익 점수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상향 평준화 됐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토익 점수를 조금 더 올려야겠다. 약간 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토스는 더 이상 한 번 보고 안 봤었고요. 900점보다 조금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플러스 토익 스피킹 따놓은 거 레벨 6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상반기 취업에 들어가는 마지막 학기죠. 3학년 2학기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토익의 학기 중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성적이다 보니까 마지막 기회인 거잖아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토익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정말 이제 성적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3학년 겨울방학에 토익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공부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뭔가 900점까지 된 게 860에서 900으로 가는 이 40점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멀지 않은 길로 느껴졌었어요. 왜냐면은 거의 바로 나왔잖아요, 40점이.
그래서 나는 문제집 하나 열심히 이제 풀고 리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900점에 금방 도달을 했으니까 900점보다 조금 더 뭐 920, 30, 40까지도 저는 바라보면서 이제 혼자 독학을 하더라도 좀 쉽게 그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단어책도 안 외웠었잖아요. 860에서 900 갈 때.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한 거죠. 토익이라는 거 좀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솟은 거죠. 그래서 겨울방학 딱 3학년 겨울방학 시작하고 토익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ETS 토익 정기시험 예상문제집 이 책을 풀게 되는데 이거 RC 실전 5세트 들어있고요. LC 실전 5세트가 들어있습니다. 딱 5세트만 들어있는 요 문제집. 이 5세트만 들어있는 문제집을 샀다는 거는 5세트만 풀고 토익 고득점을 받겠다라는 얘기죠. 딱 요것만 다 풀고 2021년 1월에 토익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865, 총점 865가 나와요. LC가 450, RC가 415점이에요. 이거 꼬꾸라졌죠? LC가 원래 900점 나왔을 때 LC 460이었는데 LC 450으로 꼬꾸라졌고요. 그리고 RC가 440점이었는데 RC가 더 많이 떨어졌네요. RC가 415점으로 꼬꾸라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학기 중에 토익을 쉬기는 쉬었지만 900점은 뭔가 저에게 훈장 같은 의미였거든요. 900점이 이제 목표 점수였으니까. 근데 900점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토익 점수가 거기서 뒤로 꼬꾸라지니까 800점대로 다시 꼬꾸라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900점이 더 넘은 상태에서 딱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딜까 요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공부 계획을 짜가지고 점수를 올렸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조금 더 열심히 빡세게 빡센 사람 찾아가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YBM의 1타 강사를 수업을 찾아가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숙제 관리도 되게 철저하게 해주셨고 단어 시험까지 보고 약간 요러는 수업이었어요.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정말 더 열심히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시험을 봤더니 880점이 나오게 됩니다. 865에서 점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880점이 나왔다.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수업도 저는 만족을 했고요. 숙제도 꼬박꼬박 해오라는 거 다 거의 인증샷 다 보냈었고요. 굉장히 알찼었거든요. 근데도 점수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면서 돈이 일단 가장 아깝고 그다음에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시간 투자한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때 와가지고 저의 어떤 토익 공부와 영어 실력에 대한 이런 자세한 고민과 성찰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요. 저는 이때 안 하던 오답 노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 외우던 단어도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토익 공부를 오래 길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하던 거는 다 했는데 토익 점수가 꼬꾸라지니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죠? 이게 방학 때 토익 공부 시간 어느 정도로 했어요? 방학 때 공부 몇 시간씩 했어요? 약간 요거를 조언을 얻는 거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공부 방법을 좀 잘 설정하시고 짧게 공부를 하더라도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점수가 많이 꼬꾸라졌고 900점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금 험난하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하게 됩니다.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나온 성적표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YBN 그 토익 성적 확인하는 데에 들어가면은요 원하는 날짜 그리고 성적에 성적표 발급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면요 출력을 하지 않아도 이 종이로 출력을 하지 않아도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100분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분위를 그 해커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분석기가 있는데 그 분석기에다가
값을 입력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트별 틀린 문제 수를 예상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LC의 영역을 나눠가지고 그 LC에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요. RC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기를 돌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저의 부족한 파트를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저희 학교는 한 달 동안 이제 무료로 산타 토익을 좀 경험해보는 그런 체험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무료 체험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료 체험이긴 한데 어쨌든 산타 토익을 이용한 셈이죠. 그래서 이때 앱을 활용해서는요. 부족한 파트, 제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파트가 어딘지 파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파트의 문제들만 골라서 산타 토익 앱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이거 정말 취약 파트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한테 맞는 문제, 또 이제 산타 토익도 나의 취약점을 조금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성적표를 분석기를 돌림으로써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을 해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파악했고 AI도 나한테 맞는 문제를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약 파트를 보완하는 거는 산타 토익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편식하지 않기. 편식을 했던 게 저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집을 편식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는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그 문제집을 풀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도 저는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다 갔다가 그 해커스 토익 RC, LC 천재를 샀고요. 근데 해커스 토익 RC 천재는 1을 샀었고 해커스 토익 그 LC 천재는 2를 샀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단어 책을 원래 안 쓰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유명한 노랭이죠. 해커스 토익 기출복합 그 노랭이 책, 그 단어책도 사게 됩니다. 이제 또 맞춰가지고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요.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오답 노트는 안 했어요. 나는 원래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공부해온 기간 중에서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공부에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토익 공부를 할 때도 저는 그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유형, 저는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모르는 부분을 써놨기 때문에 괜히 마음에 약간 위안이 되고 안심이 돼요.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제가 또 글씨를 못 쓰기도 하지만 그 오답 노트를 다시 안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이제 유형이면은 오답 노트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답 노트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볼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 밑에 해설지를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정답이 왜 이건지. 그거를 여백에 다 적게 됩니다. 그 여백에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게 왜 정답인지, 이런 것들은 그 문제집 자체에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엔 그걸 보는 거죠. 만약에 다시 보고 싶으면은. 그렇게 적을 때에도요. 내가 정말 필기를 위한 필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를 한 번 더 적으면서 쓰고 눈으로 보면서 그냥 내 머리에 넣어야겠다. 요 생각으로 오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만들지 않았지만 오답을 확인을 하고 해설지를 보고 여기에 이 자체의 문제집 자체에 필기를 하면서 내 머리에 넣은 거죠. 저한테는 이게 오답을 정리하고 풀이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 세트 푸는 방식에 더해서 조금 더 문제를 푸는 거는 산타 토익으로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험을 2월 마지막 거를 볼까 했는데 이제 2월 이 상반기에는 사실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막 실력을 쥐어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3월 시험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드디어 LC는 490점, 그리고 RC는 445점을 맞으면서 토탈 93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토익은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익 같은 이런 시험을 저는 생각하기에 약간 질질 끌면 안 된다. 딱 이렇게 바짝 공부해서 반짝 점수 내야 된다. 라는 그거를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93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35가
저는 엄청나게 막 진짜 높은 그런 점수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더 많이 점수가 포진되어 있는 그 900점에서 살짝 더 우월한 그런 점수로 갔구나에 되게 의의를 느꼈고 거기에 그래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세트씩 풀면서 오답을 이제 할 때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스크립트도 보고 그걸 또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이거를 따라 읽으면서 봐요. 세 번째 볼 때에는요, 이제 책 치우고 요것만 들으면서 얘가 말하는 거 계속 그냥 같이 따라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mp3에서 그 원어민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바로 이제 리핏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악을 했던 문제점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냐면은 일단 우리 파본 검사할 때 있죠. 근데 이제 문제를 살펴보긴 봐야 돼요. 왜냐면은 파본 검사를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쭉 살펴보는데 파트 5의 파본 검사를 조금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5에 혹시 오류가 있지는 않나 열심히 파본 검사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푸세요 하면은 LC부터 시작을 하죠. LC를 할 때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으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펼쳐놓고 봐야 돼요. 근데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이쪽 페이지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LC 파트 2가 시작하고 나서는요. 페이지를 저는 여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LC 파트 2를 푸는 그 시간에 RC 파트 5를 계속해서 같이 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7, 8, 9, 10, 11 쭉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파트 2, LC 파트 2 답을 다 이렇게 적었어요. LC 파트 2 끝나는 딱 그 순간에 이 파트 5도 여기 끝까지 다 풀었었어요. LC가 다 끝났을 때는 이미 파트 5의 이 페이지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2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LC가 딱 끝나고 이제 RC 시작할 때 20문제가 다 풀어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 여기 21분부터 딱 파트 5 여기 한쪽 풀고 파트 6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파트 3, 4를 풀 때에는 RC 안 건드리는 거. RC를 건드리는 거는 LC 파트 2까지만. 이런 식으로 LC 시간을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계획했던 것보다 파트 5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미련을 버리고 파트 3, 4에 정말 열심히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3, 4를 할 때도 마찬가지, 2를 할 때도 뭐 1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LC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련을 버리라는 거. 정말 지나간 문제에 연연하다가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뒷문제를 쭈르륵 다 틀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C를 풀 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진짜 마인드 컨트롤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C를 풀 때는 진짜 미련을 버려라 라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미련을 가지면서 그 뒷문제까지 막 연쇄적으로 이렇게 막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RC가 사실 저는 파트 5가 오래 고민을 하고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여기서 맞는 개수가 늘어나는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파트 5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제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팁이에요. 저는 파트 5를 문제 이제 풀 때 연습할 때 있잖아요. 시험장 갈 때 말고. 파트 5를 만약에 시간을 재고 푸신다면은 저는 목표를 한 10분? 10분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LC도 100문제 푸는 데에 엄청난 이제 체력과 에너지를 이미 소모를 했죠. 그리고 RC도 어느 정도 조금 건드렸으면은 기력이 엄청 쇠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RC를 이제 풀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체력이 더 남아있고 집중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단 파트 6까지는 문제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파트 5가 끝난 이후에 파트 6 문제를 131번부터 146번까지 그냥 쭉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트 7 시작할 때 있죠. 이 앞부분이 조금 쉬운 유형으로 나오는 이 단일 지문 문제들인데 요 부분부터 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더 남아있을 때 어려운 문제부터 풀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대부분은 그 단일 지문이 끝나는 시점이 한 175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중 지문이 시작하는 이 176부터 풀었어요. 그래서 176번부터 200번까지 쭉, 그럼 끝까지죠? 끝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왔어요. 파트 7 시작하는 부분으로 온 거죠. 그래서 파트 7 시작하는 부분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단일 지문, 마지막으로 푸는 게 단일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 풀고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더 남아있을 때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던 팁이나 저도 동의를 했던 그런 팁이 뭐가 있냐면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약간 토익 캠프 같은 것들이 여러 학교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토익 캠프에 가게 되면은 좀 강제성이 좀 부여가 되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토익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 토익 캠프 같은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토익 캠프를 갈 걸이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토익 캠프를 갔기 때문에 900점을 좀 바로 넘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짧은 시간 안에 넘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동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주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학교에서 또 제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또 주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스터디하는 거. 스터디를 만들어서 만나서 하는 스터디는 아니더라도 단톡방에서 토익 얘기할 수 있고 공부 어디까지 했는지 오늘 공부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건지 너 왜 오늘 뭐 열품타 시간 보니까 얼마 공부를 안 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좀 공부하는 거 서로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물어도 볼 수 있고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하기 그리고 뭐 공부한 거 몇 시까지 인증하기 이런 식으로 그런 룰을 좀 정해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제성도 부여되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까지고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뻔한 팁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처음 알게 된 그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본인이 일단 딱 그 토익이라는 그 공부에 한번 덤벼보시고 본인이 일단 한번 해보셔야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뭔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약간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토익 공부의 어떤 기간은 너무 이렇게 막 길게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짧게 세우더라도 자꾸 이렇게 욕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했던 점수에 조금 못 미치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점수를 뽑아내야겠다 라는 그런 좀 목표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의 팁은 여기까지였고 꼭 토익 공부 열심히 하셔서 목표하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